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트 장유리나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 와 날씨 진짜 좋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파란색을 보면 왜 이렇게 괜히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같은 파란색이어도 이 기분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마련이죠. 현재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한중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걱정,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감까지 삼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자, 증시의 방향성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 주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복귀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올림픽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바로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똑심하면 이분입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설위원님, 한 주간이 진짜 좀 버라이어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정말 힘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울하기도 한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좀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뽑으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목금 시장의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깊어진 가운데서 주식 보유자분들의 고심이 또 한편 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다 매도를 한 건 아니고 기관이 좀 많이 매도했고요. 양시장에. 근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매수를 했죠. 기관 매도세에 코스피가 0.7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도를 하면서 어제에 의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려고 했지만 견인은 역부족이었죠. 65,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섹터에서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하락이 깊었죠. 고점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는데 이전에는 에코프로와 BM 2차 전지를 주도했던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또 삼성전자 상승할 때는 개별 종목이 죽는 패턴이 나타났고 한편에 이 종목들이 좀 주저앉으면은 개별 종목들이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함께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8.205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 숲의 현황이 어떤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숲의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개별 나무를 보는 게 좋겠죠. 조성된 환경, 전체적인 숲의 환경, 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현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숲의 환경이 어떤가 지수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하락이 깊어졌다가 1.2%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반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중순부터의 추세를 무너뜨리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 3단 지지를 받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일봉 상황입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월봉에서 자주 안내를 못 드렸는데 자, 월봉입니다, 이게. 자, 월봉에서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점을
터치하고 그 다음부터 3,300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저항과 지지의 포인트 77 전략을 안내드렸고요.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항과 지지 포인트를 잡을 때에 큰 그림에서 보는 것에서 유용한 지표는 뭐냐면 바로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피보나치의 이제 조정대를 보면서 연결을 해보는데, 자, 이게 피보나치로 연결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서 저점을 잡았는지 월봉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제가 표시한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고점에서부터 쭉 빠졌을 때 위에서부터 23.6, 그다음에 50%, 이렇게 38.2%, 50%, 그다음에 61.8%거든요. 근데 고점에서부터 빠졌을 때 어디냐?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61.8%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온 겁니다. 61.8%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서 볼 때는 38.2%, 바로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 온 거죠. 월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38.2%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에서의 그 저항을 맞는 자리가 정확하게 38.2%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61.8%에서 지지를 받고 38.2%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봉 상황에서 20월선이 있습니다. 여기 20월선, 20개월의 평균 자리, 바로 거기 저항을 맞고 지금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와야 할 조정 구간이 도래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지받는 형태를 만들고 있으니 월요일은 좀 기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반등을 하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왔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어제 아랫꼬리를 단 반등이 나와서 오늘 기대치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아랫꼬리를 단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0.9% 상승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지만은 또 조정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좋겠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봉 상황에서 이제 중간 자리에 왔죠. 구름층 중간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중간 자리에 온 상황에서는 이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구름층 상단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구름층, 주봉 구름층 상단으로 갈 때는 또 코스피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크로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하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좀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우리 해설위원님의 또 수익률, 또 어떤 종목들이 잘 가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사물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잘 갑니다. 수익률은 174.43%. 그리고 대성 하이텍은 50%에 육박하는 현재 지금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오스코텍과 그린케미칼 30%가 넘는 수익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에 올랐을지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참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참 가도 정말 잘 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곧이어 좀 200%의 수익률도 기대해봐도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금메달 선수는 어떤 부분에서 금메달을 줬는지 거기에 대한 또 기준점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금메달을 수여했지만 오늘은 금은 동메달 수여하는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금은 동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그린케미칼이 되겠는데요. 자, 그린케미칼 이 회사가 원래 앞에 그린자가 붙었으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스마트팜. 그런데 이 회사가 2차 전지에 관련하여서 일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기술, 그와 관련하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 2차 전지 전해 액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제가 금메달을 수여한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어제는 9.8% 그리고 오늘은 또 5.6% 장중에 그렇게 상승을 기록했고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로 26%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안내드리는 이 저항대 있죠. 1차 저항대 와서 1차 목표가 달성.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2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또 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구름층 상단들이 다 저항대예요.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들이. 이게 다 매물대니까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위쪽으로 좀 열려 있죠. 일봉 상황에서의 저항들을 다 뚫고 올라왔는데 주봉을 보니까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으나 이것을 나쁜 신호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월봉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전해액과 관계 없는 상황 속에서도 19,000원대를 기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전해액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림목 공략은 유효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상승의 기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금메달을 수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맥은 로봇 관련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스맥이 2,780원까지 상승을 해서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로 20.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스맥이라는 이 종목이 실적 대비에 좀 저평가 상황이 아닌가. 시가총액이 940억밖에 되지 않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17억, 매출액은 1,50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것이 좀 의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에 기준선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준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든 로봇으로 제가 강조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구름층 상단이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항 자리를 몇 번 왔냐면 무려 5번 왔습니다. 저항 자리를 자꾸 부딪히게 되면 그 저항은 돌파의 속성을 갖게 되죠. 1차 저항, 2차 저항, 그리고 눌림이지만 이제는 주봉 상황에서 이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주봉에서는 위로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맥은 은메달을 수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태웅로직스가 되겠습니다. 태웅로직스는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린 이후에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AS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종목 절대로 이렇게 하락 상황에서 머무를 종목이 아니다. 왜?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실적 대비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매출액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1,100억 나오는데 당시에 시가총액이 1,500억, 1,600억밖에,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눌림목 이후에 쌍바닥을 잡고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략주로 안내해드린 이후로 1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태웅로직스는 아직도 목마를 겁니다. 실적 대비로 지금 재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름층 상단, 그리고 위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 2개의 저항대를 써먹었죠. 그럼 또 다시 위로 일봉 상황에서 또 구름층 상단이 또 있죠. 이런 데가 하나하나씩 다 저항대라니까요.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1차 목표, 2차 목표를 달성했는데 3차 목표까지도 좀 상승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같은 조정 상세에도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을 했으니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죠. 다음 주에도 긍정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동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케미칼과 스멜 그리고 동메달은 태용 로직스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지금 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오늘 처음 여기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언제 타점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해설위원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주식을 어떻게 발굴이 해야 되는지 그 안목이 좀 이렇게 넓혀질 겁니다. 주식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샀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주식을 사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이 하락을 했을 때죠. 하락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락을 딛고 상승할 만한 분명한 이유, 근거,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777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777 전략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 발굴의 7가지 기법,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는, 기술적으로 매수하는 지지 영역에서의 매수 기법 7가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도하는 저항 자리를 잡는 7가지의 기술. 그래서 777 전략을 제가 안내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기법들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네모난 곳 스캔해서 들어와 주세요.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5351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테슬라의 좀 타격으로 2차 전지들이 주류로 밀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봐야 했던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일까요?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테마, 그 그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이전에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섹터를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2차 전지 LF 배터리, 또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팹 배터리도 안내를 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민관 20조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술들, 반도체 2차 전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또 전고체 배터리를 콕 짚어서 최초 상용화에 도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얼마나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특히 K배터리 3사 국내 전고체 공장 건설에서 정부가 투자 공제를 지원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써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폭발 위험성도 적고 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도전하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고 또 앞으로도 상승의 여력이 있을 텐데 얼마나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이 그룹에 들어있는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선수 2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종목은 바로 한농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이 회사는 글리콜 에테르, 그리고 계면 활성제, 특수산업용 유화제 등 정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화학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상한가 종목인데 그럼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한가를 시연을 했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을까? 오늘 26,1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주봉과 월봉을 다 보겠습니다. 월봉 상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도 급등을 했고 또 2022년 오기 전에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도 급등을 했죠. 급등의 패턴이 나타났던 이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을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 매수하는 기법도 있고 또 급등주를 따라가는 기법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급등주를 매수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고점에서의
그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작아 보이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요, 좀 간격이 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고점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위가 짧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차트,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8,000원 위까지 이 추세선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26,150원이니까요. 주봉 추세를 쭉 연결해 보게 되면 28,000원 위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추가적인 상승의 그런 자리가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보유자께서는 조금 더 상승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들은 28,500원부터 29,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면 그만큼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이 섹터에 들어오는 선수, 두 번째 선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선수는 아바코라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아바코는 평판 디스플레이 설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외에 반도체, 2차 전지, MLCC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체 전해질 고속 증착 공정 및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선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바코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급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죠. 4월 6일자에 상한가에 육박하는 28%의 상승을 기록하고 눌림,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또 눌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일봉 상황에서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고점에서 세 번째 3봉 패턴에서 좀 무너졌었죠. 3봉 패턴에서 무너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매도의 기법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저항과 지지 77 전략으로 안내 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항의 7가지, 이제 지지의 7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저항의 7가지 잡는 패턴은 첫 번째 이평선 기준으로 60, 120, 240 중장기 이평선.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권 구름층 상단. 그다음에 기준선 자리 이런 자리. 세 번째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되었던 매물대.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자릿수. 900원대에서 1,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9만 원에서 10만 원, 자릿수죠. 피보나치 아까 보여드렸는데 월봉 상황에서 지수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죠. 23.6%, 그다음에 38.2%, 50%, 61.8%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 이런 자리, 저항 자리. 그다음 여섯 번째는 쌍봉, 고점, 전고점을 갔던 자리를 부딪히는 자리.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삼봉입니다. 고점을 두 개를 연결한 자리. 지금 이제 아바코가 고점을 두 개를 연결했을 때의 삼봉 자리, 만나는 자리에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자리에서 고점이 연결된 이 추세선 똑같이 일봉 상황에서 부딪혔죠. 다음 상황에서 네 번째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돌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저항에 부딪혔지만 네 번째는 돌파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섹터에 들어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눌림목 매수는 유효하고요. 눌림목 매수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때의 또 추세선 상단, 그리고 넘어섰을 때는 이제 더 상승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테마를 오늘의 또 꼭 봐야 될 테마로 좀 집어주셨는데요. 정부가 또 아무래도 새 공제 지원 R&D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앞으로는 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은 한농화성 그리고 더불어서 아바코라는 선수를 하나씩 차트 보면서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우리 이제 힌트의 시간입니다. 급등할 종목과 중장기적인 종목. 어제는 좀 힌트가 쉬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렵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 힌트는요. 좀 쉬운 편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편인가요? 쉽습니다. 굉장히 쉽나요? 네. 그럼 힌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제 세 글자가 되겠고요. 자, 세 글자요. 네, 종목 이름으로 힌트를 드리지 않고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아이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으실 텐데 이 회사의 사업 아이템은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불을 자동으로 끄는 스프링클러,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높이 뛸 종목에 대한 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멀리 뛸 종목, 중장기 종목의 힌트는 어떻게 할까요? 종목이 이제 길어요. 종목명은 7자입니다. 7자고 종목 안에 손이 들어갑니다. 손이 들어가고요. 손이 들어가고 음식료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힌트가 좀 어렵다면 다음 힌트를 또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는 세 글자 스프링쿨러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바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종목의 힌트는요. 7글자 그리고 종목 안에 손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종목의 이름에 대한 힌트는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그 급등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하죠 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주식을 사라. 그다음에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앞 글자.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주식을 사라의 반대 글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선물 물론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스캔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샵 3772번으로 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를 봤다면요. 이번에 봐야 될 테마, 꼭 봐야 될 테마는 또 어느 쪽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테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천연가스 테마가 되겠는데요. 자,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수출을 러시아의 수출을 완전 봉쇄를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에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출 차단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준하는 또 러시아로부터의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시장의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가스, 에너지 관련된 천연가스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했었고 또 사료 종목들도 급등을 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도래할까 봐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제가 천연가스를 가져왔고요. 이 천연가스 섹터에 속하는 선수 두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대성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천연가스 섹터에 소개드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대성에너지는 제가 어제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죠.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미리 안내를 드렸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바로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급등할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던 거고 마침 오늘 또 그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공략주로 안내해 드린 이후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따 차트를 보도록 하고요. 이 대성에너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고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충전소를 무려 12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대성에너지 어제 기술적으로 제가 안내 드린 바가 뭐였냐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것을 제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위험한 시그널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 또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양봉, 그리고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달린 십자형 도지를 하더라도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길 때 그것이 고점 매도 시그널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대성에너지는 바닥권에서 준비가 됐단 말이죠. 바닥권에서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윗꼬리 달렸는데요. 한 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윗꼬리 달리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한번 휩쓸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물량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안내드렸던 매수 포인트는 이제 9,000원 전후한 가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9,8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와서 공략 가격으로 안내드린 이후에 8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또 상승이 끝났느냐?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 윗꼬리 달리긴 달렸지만 여전히 바닥권이 있어요. 바닥권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요. 매출액이 무려 1조 원입니다. 1조 원을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 2,000억대는 여전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바닥권에서 윗꼬리 두 번이 나왔지만 이건 나쁜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현재 120주라는
장기 이평선 라인, 이 라인을 연속적으로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완전히 차트 바닥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는 1차 목표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1차 목표 어제 제가 제시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미치지 못했지만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 천연가스 섹터 이 테마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오늘의 매치 포인트가 되는 천연가스 테마 두 번째 선수는 바로 GSE가 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하면 항상 거론되는 종목들이 대성에너지와 GSE가 되겠는데 GSE는 경남 권역에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CNG 버스 보급 사업에도 도참을 해서 현재 한 곳에 CNG 차량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성에너지와 비슷했는데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윗꼬리를 보게 되면 대성에너지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GSE는 몸통의 길이와 윗꼬리가 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타나면서 구름층 상단, 1차 상단 터치, 2차 상단까지 다 터치를 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것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이런 흔적. 앞서서 대성에너지가 주봉에서 봤을 때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G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봉을 보게 되면 대성에너지는 120 주선을 돌파를 못했지만 이 종목은 현재 120 주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 주선도 돌파한 상황이고 기준선 자리까지 도전하다가 거기서 약간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봉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은 이 구름층 상단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GSE는 눌림목 공략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이틀 연속 거래량이 많이 발생과 긍정적이다. 그리고 눌림목이 구름층 하단으로 와서 이렇게 61선까지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그 자리는 적절한 매수 타점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성에너지와 GSE 이 두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라는 테마를 이번엔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완전 봉쇄가 좀 유력시 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두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는 만큼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픽하고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눠봤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또 오사물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투자 올림픽, 오늘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퀴즈 항상 나가죠. 목요일, 금요일마다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이름 맞추기가 항상 퀴즈가 될 텐데 오늘의 급등 종목의 이름은요. 힌트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 글자,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관련되어 있는 테마다.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죠. 그거 할 때 사라의 반대말이 종목명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7글자의 종목 안에 손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다. 이쯤 되면 좀 눈치채셨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도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해설위원님, 어떤 또 종목을 급등 종목으로 좀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힌트라면 정답이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파라텍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빙고 정답이 나왔어요. 파라텍이에요. 라고 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름이 맞나요? 빙고. 당연히 빙고입니다. 자, 사라의 반대가 팔라죠, 물론. 팔라. 근데 그쵸. 팔라로 시작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냥 파라죠. 파라텍인데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스프링 쿨러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쿨러라고 발음을 하죠. 물이 나오는 장치다 보니까 우리가 쿨이 익숙한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은 스프링 클러. 자, 지금 한 번씩 발음을 해보시죠. 스프링 클러입니다. 클러. 자, 파라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파라텍, 스프링클러 헤드류, 그리고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등 소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집합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데 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파라텍은 날개를 달겠죠. 지금도 매출액이 상당히 괜찮은데 날개를 달 수 있다. 자, 이 회사의 현재 영업이익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영업이익 상태를 보게 되면 적자를 보니까 이거 영업 손실 회사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영업 손실로 나타나죠. 그러나 별도를 볼게요. 별도를 보게 되면 흑자죠. 그러니까 파라텍 자체만으로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동전주 아니야? 오늘 잔주에 990원이니까 1,000원도 넘기지 못한 이 동전주 절대로 동전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동전주 우습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동전주에서 이제 지폐로 바뀌는 환경이에요. 물론 3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동전주를 소개하지는 않지만 주가를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는 그림자요. 거래량이 실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지금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부터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왔죠.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제 동전에서 지폐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지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항대를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제가 안내드린 정 7가지 중에서 기억할 것. 자,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이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까지 1차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고 위로 볼 때 이평선 기준으로 120, 240, 60, 120, 240이 제가 저항으로 볼 수 있는 매도 포인트라고 했었는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죠. 여러분 HFTS 차트에 241선이 없으면 꼭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는 121선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1선까지만 익숙해져 있을 것이지만 241선을 설정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니까 그 자리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파라텍은 매수가는 조금 눌러줬을 때 950원 전후한 자리를 제가 매수가로 안내를 드리고 1차 목표가는 1,100원, 2차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850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일봉 상황만 보게 되면 그러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종목인지를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바로 매집형 패턴입니다. 일봉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주봉 상황에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계속해서 매집이 되어진 상황이에요. 충분히 매집이 된 상황에서 뻥 터졌죠. 그런데 이것으로 상승이 그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1월 달부터 한 4개월 정도 준비된 과정이 아닌가. 4개월 정도 준비가 돼서 급등을 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위로 보이는 60주선 라인이 있죠. 이제 구름층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3차, 4차의 목표가도 뚜렷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지폐를 향해 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2021년도 1월 달에 얼마였냐? 6,800원이었어요. 6,800원이었습니다. 고점에서부터 무려 어떻게? 7분의 1토막 난 거예요. 7분의 1토막. 근데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7분의 1토막이 났는가? 그러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또 대표적인 종목인데다가 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집합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법으로서 주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의 상승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1,000원대를 넘어서 2,000원, 3,000원, 4,000원 쭉쭉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텍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내 최초 소방 제품의 국가 검정 획득을 했기 때문에 파라텍 뭔가 사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950원 전후, 그리고 첫 번째 목표가는 1,100원, 2차 목표가 1,300원, 손절가 라인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어사님, 최장군님, 둥굴마차님 축하드려요. 맞추셨네요. 자, 이어지는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선수. 이 종목은요, 소문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복나라한님께서 우리손 FNG요 라고 하시니까 노란 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손 FNG를 외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 맞췄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면 크게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네, 빙고. 정답이군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오늘 다 맞춰주셨는데, 자, 이분들께도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손 FNG 바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손이 들어간 7글자의 종목. 그리고 음식료에 편입된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자, 이 회사가 바로 양돈, 한우 등 다양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바로 그런 기업이고요. 사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돈, 사료, 또 사양관리 통일을 위한 고품질, 규격돈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라서 긍정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멀리 중장기로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재무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꾸준하게 2,000억대를 기록하고 있죠. 2,500억대.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300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대. 그런데 시가총액은 1,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재무적인 상황에서 너무너무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은 좀 눌림이 발생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의 요소가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멀리 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일봉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가 눌림이 발생할 때마다 일어섰는데요. 저점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 저점 자리에서 3단 지지를 딱 봤죠. 그러니까 제가 매수의 근거가 되는 7자리, 약간은 매도의 근거가 되는 저항의 7자리를 안내드렸다면 그 반대가 매수의 근거가 되는 지지가 7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평선 기준으로는 중장기 이평선 기준 60, 120, 240, 일봉에서 주봉에서 월봉에서,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또는 기준선 이런 자리, 그리고 매물대, 그다음에 자릿수, 피보나치, 그다음에 쌍바닥, 그다음에 3단. 위로 봤을 때는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3봉, 아래를 봤을 때는 아래에서 3단 지지. 거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 다시 하단을 안 오죠.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하단을 오는 것은 또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단을 안 오는 게 좋아요. 3단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타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는 것이 또 바로 음식료, 사료 쪽이에요. 제가 지수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 방어의 섹터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어때요? 그냥 바닥권에서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일봉에서는 좀 큰 파도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에서는 약한 파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닥권의 지지, 3단 지지를 받고 이렇게 점차 꿈틀꿈틀대면서 주봉의 구름층에 나아가는 이런 준비죠. 그러니까 우리손 FNG는 중장기로서 보기에 충분합니다. 바닥권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면서 이제 구름층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 위로 보이는 저항대가 있죠. 제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중장기로 보는 60, 125, 240이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 라인, 또 240주 라인, 120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올 때마다 파도를 타면서 48 전략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멀리 보게 되면 여기까지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300억대죠. 300억대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은
충분히 3천억 이상,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로 길게 멀리 본다면 현재 가격 대비로 두 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구름층 상단까지 노려보면서 대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영업이익이 300억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인 매출액,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격을 가지고 멀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800원 전후한 가격을 제시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자릿수가 바뀌는 2,000원 되기 전에 1,990원, 그리고 2차는 2,140원, 손절가는 1,670원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선수는 바로 우리손 FNG였습니다. 지금 매수가 나가고 있죠. 1,990원, 2차적으로는 2,140원, 손절 라인까지 1,670원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선물도 팡팡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정답 맞추시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선물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톡방에서는 개별 종목 진단이나 상담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또 뷰를, 차트를 보면서 차트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기술적인 기법, 차트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장세에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을 잘 달리고 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보다 나무보다 숲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떨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지수의 상황 또 앞으로의 방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방향성을 안내를 드리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나침반을 가진 선장으로서의 항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지수를 컨트롤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또 종목들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또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환경, 지수의 환경과 종목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드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항해사를 만나서 여행을 하느냐, 재테크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정말 숲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포인트만큼 여러분들 좋은 항해사인 우리 오사물 해설님과 함께 재테크 현명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도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또 더불어서 앞으로의 또 시장 전략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신 모든 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핸드폰 QR코드 스캔해주세요. 그리고 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저희가 열어놓겠습니다. 그냥 535에 네 글자를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점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번 주가 변화무쌍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긴장도도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은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